오늘의 관건 포인트는 뭐냐면 빨리 행동해야 돼요. 그 세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취하지 않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질질 끌면 당신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다시 프로젝트 오적 이렇게 대응하라. 네. 첫 번째, 오적의 첫 번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저리. 머저리라고 이제 이름을 그냥 재밌게 머저리라고 붙였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무능한 사람이에요. 착한데 무능할 수 있어요. 예. 근데 나쁜데 무능하면 뭐 그건 최악이니까. 그런데 이제 일단 뭐 사람 괜찮아. 그런데 일을 못해. 일을 못해. 성격 뭐 용기 있고 괜찮아.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. 근데 일을 못해. 예. 성실해. 근데 일을 못해. 약속도 잘 지켜. 근데 일을 못해. 근데 결과적으로 일을 못해내요. 그러니까 일머리가 아직 없는 거죠. 그런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.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그런 학생을 봤다. 그런 알바생을 봤다.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들의 대응 방식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. 이건 뭐냐면 그냥 탁 이렇게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걸려서 내보내든지 그러니까 하지 뭐 내 자식이 아닌데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더 곤란한 건 뭐냐면 나도 팀원인데 팀원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. 그리고 같이 팀플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. 그리고 자기가 맡은 걸 해오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온 거 보면 하나도 쓸 수가 없어.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. 내가 영어 선생 오래 하면서 최고로 난감했던 게 어떤 경우냐면요. 이제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영어 쪽은 졸업을 해가지고 전혀 일을 안 받는데 정말 지인 중에 가까운 지인이 감수만 한번 해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감수도 안 한다. 영어의 영자도 난 안 한다. 이유가 있어. 내가 왜 안 하냐 하면 영작을 했다고 한국말로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감수를 해달라고 갖고 왔는데 그 한국 사람이 영작한 거잖아요. 근데 한국 사람이 영작한 게 어지간한 정말 실력자가 아니면 굉장히 틀려요.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막상 네이티브가 읽어보면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외국 사람이 하면은 회화할 때는 통역하고 회화할 때는 다 알아듣고 괜찮아요.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런 말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추측해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글자로 딱 써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쓰지 않은 한국말 이상한 거가 굉장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 부자연스러워. 그래서 이제 보나마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안 보고 그거를 나 굉장히 친한 미국 사람한테 넘겼어요. 알바하지 않을래? 그래가지고 좀 감수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이게 난감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구글 번역기 돌려놓은 것 같아서 영어는 영어인데 세 줄에 한 번씩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이거는 번역을 감수는 안 되겠고 내가 새로 쓰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난감한 거잖아요. 왜냐하면 이걸 번역이라고 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당신의 번역은 구글 번역기 돌린 것 같답니다. 미국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데요.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말이 넘어가서 이번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.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. 이게 무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못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무능이 아니죠. 근데 했는데 못 쓰는 거예요.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무능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무능 팀원이 걸리면 내가 팀플 할 때 걸릴 때도 그렇고 내가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무능 팀원이 걸릴 때도 그렇고 내가 사업할 때도 그런 무능 팀원이 걸릴 때도 그렇고 이때는 딱 세 가지 태도밖에 없는데 오늘의 관건 포인트는 뭐냐면 빨리 행동해야 돼요. 그 세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취하지 않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질질 끌면 당신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세 가지 태도. 첫 번째, 패트론이 된다. 네, 파트론이 이제 스페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스 이런 뜻인데 영어로 이제 페이트론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된다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인데 갖고 왔는데 그거잖아요. 왜 소설가 선생님한테 소설가 제자가 가가지고 소설을 딱 갖다 바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고서 빡 집어던지면서 이거 그럴 것 같은 얘기 말고 네 얘기를 쓰란 말이야 이렇게 집어던지잖아. 이 소설가는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? 있죠. 그러니까 패트론이 되라는 건 그거죠. 이걸 일이라고 해서 요즘 세상에 이걸 일이라고 해서 집어던지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고발당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가짐 자체가
아주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좀 옛날식이긴 하지만 요즘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 만큼 마음이 조금이라도 애잔하게 간다고 그러면 패트론이 된다. 1번. 이게 정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내가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. 해왔어. 팀플 3명인데 한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해왔어. 내가 팀 리더에 발표해야 되는데, 저 내일 모레까지 발표해야 되는데 얘가 맡은 부분이 엉망진창으로 온 거지. 이거 도저히 이건 끼워 맞지가 않아. A하고 B는 맞는데 C가 안 맞는 거지. 그러면, 아유, 수고했네. 에? 수고했네. 그리고 그냥 받아주는 거야. 수고했네. 받고 얘기 안 하고, 그런데 내가 좀 손봐도 될까? 내가 어차피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내 맥락에 끼워 맞춰서 내가 좀 발표에 조금 이렇게 수정할게. 이래놓고 처음부터 내가 다 하는 거죠.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다 하는 거를 보세요.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해요.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보통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욕을 파다발처럼 한다고. 이 사람 욕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나 혼자도 하고 친구한테도 하고 욕을 계속 욕을 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깨먹는 거잖아요. 누가 손해다? 내가 손해다. 그래서 빨리 판단해야 돼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이건 인간관계를 남기고 일은 손절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 덕을 보겠다는 마음을 손절하는 거예요. 대신에 인간관계는 남기는 거죠. 뭐 더 이상 나쁜 소리 안 해. 그럼 이 사람 발표 잘하고 나면 자기 그러겠지. 양심이 있으면 나는 개떡같이 해다 줬는데 너무 발표 잘해줘서 고마워. 나도 점수가 올라갔네.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는 남기는 거죠. 그럴 가치가 있으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. 1번 패트론 완전 애정. 두 번째 2번 인간관계는 남길 가치가 있다. 그럼 2번 해서 일 손절 인간관계는 남긴다예요. 이거는 받아들인다. 2번은 받아들인다. 3번은 뭐냐면은 완전 손절이죠. 어떤 완전 손절이냐? 내가 고용주 같으면은 저 안 됐지만 저희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서로에게 빨리 헤어지는 게 당신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나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내가 고용주가 아닌 입장, 내가 팀원을 모으는 사람이 아닌 입장이라면 그 권리가 없는 입장이면 어떻게 하느냐? 그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정확하게 이 사람하고 일 못하겠습니다. 이 사람을 빼지 않으면 내가 빠질 겁니다.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이건 완전 손절이죠. 그러니까 2번은 부분 손절, 1번은 완전 손절. 1번은 내가 이 사람을 돌본다. 패트론이 된다. 근데 이거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빨리 해야 돼요. 빨리 해야 돼요. 어떤 걸 할지 결정을 빨리 해야 돼. 그래서 요거는 내가 패트론이 된다. 어쩔 수 없다. 나 패트론 된다. 그럼 그 다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패트론 되는 거죠. 갈구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, 내가. 사실 이게 에너지가 왜 들어가냐 하면은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에너지보다 이 사람을 어쩔지 몰라서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. 그 에너지가, 그러니까 고난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일지 몰라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더 많다고, 인생에는. 그 메타적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한 에너지거든요. 메타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. 이거 삑 처리해 주세요. 이 사람이 싸질러 놓은 치우느라고 쓰는 에너지보다 그 싸질러 놓은 치우는 나 자신에게 오는 현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에너지가 더 든다고요. 그러니까 메타 에너지를 절약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 프로젝트 5적 중에 첫 번째 시간 머저리를 대하는 법은 뭐냐? 3가지 중에 대응 방안을 가장 빨리 퀵하게 결정해서 메타 에너지를 절약하시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